지난주 연방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된 한국 국적자 300여 명의 석방을 놓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전원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오게 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오늘 LA 지역의 강력한 불체자 단속 작전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9개월 만에 또다시 내각 총사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책임론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키싱버그로 불리는 트리아토마에 물린 후 샤가스병 감염 사례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주 현대차 LG 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에서 한국 국적자 300여 명이 체포된 가운데 이들의 석방 여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세기편을 준비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첫 소식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 호송차 앞에 한국인 근로자들이 나란히 줄을 서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수갑과 족쇄가 채워졌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들은 모두 수거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난주 목요일 이뤄진 현대차 LG 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진행된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검거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체포 직후 폭스턴에 위치한 이민자 수용시설로 이송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아직까지 구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 근로자들을 모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전세기편을 준비하는 등 신속한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A few of those had criminal activity beyond just being here past final removal orders, and they will face the consequences for that. 한국 정부는 전세기편을 통한 자진 출국을 권고하고 있지만 단순 불법 체류 외에 다른 혐의가 있는 수용자들의 경우 재판 과정을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행정적, 기술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 협조를 다 해줘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원만하게 해결하고 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집중 투자가 이어진 조지아주는 이번 단속을 두고 다양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는 연방정부의 이번 단속을 강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ICE's actions have torn through communities, leaving families unsafe, uncertain, and afraid. Many of the workers ICE detained had work permits and other forms of documentation. Documented or not, no one should be subjected to militarized raids in their workplace. 한편 이번 단속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보했다고 스스로 밝힌 조지아주 연방하원 예비후보 토니 브레넘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레넘은 SNS와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자신이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태는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불법 체류자 추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는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검거된 근로자들이 석방된 뒤에는 한미 양국 정부 사이 필요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등 상당한 조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해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 전원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오게 할 방침을 세웠고 또 현장에 한국 전문가가 없으면 미국도 손해라는 점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 서둘러 항공편을 찾다 보니 직항이 아닌 경유편으로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엄중한 사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걸 빨리 해결을 하고 이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인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한 마무리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단 구금된 300여 명 전원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오게 할 방침입니다. 민항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인데 비용은 한국인을 고용한 기업이 부담합니다. 전용기 그 300명 우리 분들하고 같이 귀국하는 거예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진 출국을 하면 개인별 체류 신분에 따라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정부는 이 문제도 미국과 협의했고 이미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개인적 불이익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우리 전문가 부족으로 현지 공장 완공이 지연되면 미국도 손해가 클 거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정책과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전략이 충돌하는 제도적 모순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인재들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하며 비자 정책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직후에는 ICE는 제 할 일을 했다며 불법 체류자 색출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만에 태도를 바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를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Really good relationship. You know, we just made a trade deal.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필요한 인재들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하며 비자 정책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외국인 숙련 기술자의 비자 발급 제한이 투자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똑똑한 기술 인재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와서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만들고 동시에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일정 부분의 비자 예외 적용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미국이 외국 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노동력 충원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면서도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더라도 일자리는 반드시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늘 LA 지역의 강력한 불체자 단속 작전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종과 언어를 근거로 한 단속을 금지시킨 하급심의 명령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지역 내 단속 작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연방이민당국이 LA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단속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연방지법이 지난 7월 인종과 언어 등의 이유로 무차별적인 불시 검문과 체포를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렸고 이후 항소법원에서도 해당 명령이 유지됐는데 대법원이 이를 해제한 것입니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통해 민족성이 다른 중요한 요인들과 함께 고려될 경우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이민 단속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하급심의 금지 명령이 정당한 이민법 집행을 저해하고 단속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소냐 소터마이어 대법관 등 다른 3명의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인종과 언어, 장소와 직업만으로 대량 체포를 진행하는 것은 광범위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LA시 정부는 즉각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How they prevent the use of race to tackle discrimination but allow the use of race to potentially discriminate is disturbing and it is troubling. We will not allow the Supreme Court or anyone to divide us. We will not participate in these cruel, inhumane tactics. And to all Angelenos, I will never stop fighting for your rights.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이 걸어놓은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한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단속에 대한 명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승리로 평가됩니다. 당초 2-3달 정도로 예상됐던 단속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법적 공방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늘 90년 전 대법원 판례를 사실상 뒤집고 대통령의 미 연방 독립적 기구 위원 해임을 일시 허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민주당 추천위원인 레베카 슬로터 위원을 해임한 것과 관련해 1심과 2심이 슬로터 위원의 복직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결정은 1935년 내려진 기존 판례를 사실상 뒤집었지만 이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어서 대법원의 재판은 계속됩니다. 1935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연방기구나 기관의 위원을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해임할 수 없다는 판례로 굳어졌습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프랑스 정부가 9개월 만에 또다시 총사퇴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긴축 재정안을 놓고 야당과 갈등을 빚어오다 결국 의회의 불신임을 받게 된 건데 마크롱 대통령의 책임론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하원이 현지 시각 8일 바이루 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를 표결에 붙였습니다. 신임 194표, 불신임 364표로 불신임이 결정됐습니다. 바이루 내각이 들어선 지 9개월 만입니다. L'Assemblée nationale n'a pas approuvé la déclaration de politique générale. Conformément à l'article 50 de la Constitution, le Premier ministre doit remettre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a démission du gouvernement.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13%까지 늘어나자 바이루 정부는 국방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을 동결하고 공휴일을 축소하는 등의 긴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Le déficit est passé sous les 3% en 2017 et est aujourd'hui à 5,2%. Et la dette s'est alourdie de 1 000 milliards. Sa responsabilité est évidente. 결국 바이루 총리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먼저 나서 의회에 신임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의회 신임을 얻어 긴축 재정을 밀어붙일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신임. 정부 생면만 단축한 셈이 됐습니다.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정부가 하원의 신임 투표에서 낙마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개월 만에 무너진 직전 바르니에 정부에 이어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6번째 내각이 또다시 실각한 겁니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 추진까지 예고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루 정부의 사임을 수락하고 새 총리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 공백과 함께 프랑스 정치가 또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이 314억 달러로 집계돼 올해 들어 월간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지난달 29일 재무부가 공개한 관세와 특정 소비세 데이터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관세 수입은 1,836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폭스뉴스는 이 관세는 미국 기업들이 납부하는 것이지만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려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상호 관세 등 일부 트럼프 관세가 법이 대통령에게 허용한 권한을 초월해 부과됐다며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소액 소포 면세를 폐지한 이후 미국행 우편량이 8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 만국우편연합 UPU가 발표한 지난 29일 자료에 따르면 UPU 회원국발 미국행 우편물 운송량이 일주일 전인 22일과 비교해 8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88개 우편 사업자가 관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행 우편 서비스를 전면 또는 부분 중단한다고 UPU에 알렸습니다. 미국은 개인이 하루에 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 이하일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면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스트 할리우드 지역의 한 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지난 6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을 가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6일 토요일 새벽 3시 30분쯤 웨스트 에비뉴와 로메인 스트리트 인근 패스트푸드에서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 차선에서 차량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다툼이 시작됐고 이후 용의자가 남성과 여성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6살 남성은 숨졌습니다. 21살 남성 용의자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구금됐습니다. 일명 키싱버그로 불리는 트리아토마에 물린 후 샤가스병 감염 사례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간한 신종 감염병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샤가스병은 전국 21개 주의 풍토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8개 주에서 토착 감염 사례가 보고됐는데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테네시 등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키싱버그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람 얼굴을 주로 물기 때문인데 흡혈 후 기생충을 포함한 배설물을 배출합니다. 사람이 물릴 경우 물린 부위나 눈, 입을 무심코 긁거나 문지르면 이 배설물이 체내로 들어가 샤가스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샤가스병은 발열과 피로감, 몸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발현되는데 수년 또는 평생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백신이나 약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CDC는 키싱버그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사람과의 접촉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최대 은행 중 하나인 JP모건 체이스가 내부 임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이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앱스타인은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후 2019년 뉴욕의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앱스타인에 대한 여러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최근 탐사 보도 기사에서 앱스타인은 오랜 기간 JP모건의 소중한 고객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JP모건 임직원들은 10년 넘는 기간 10억 달러가 넘는 앱스타인의 막대한 송금 내역과 현금 인출에 대해 불안해했으며 앱스타인의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해 고위 경영진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5년간 최소 4차례에 걸쳐 앱스타인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음에도 경영진은 이런 경고를 무시했고 은행은 앱스타인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JP모건은 앱스타인의 성매매 조직이 돌아가게 한 중요한 톱니바퀴들을 지원하고 있었다며 버진 아일랜드의 섬에서 앱스타인은 10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JP모건은 2019년 앱스타인이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후에야 내부 감사에 착수해 총 11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의심 거래 4,700건을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조셉 에반젤리스티 JP모건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앱스타인과 은행과의 관계는 실수였고 돌이켜보면 후회하지만 우리가 그의 끔찍한 범죄를 도운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초반에 강세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혼조세를 넘나들었지만 결국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지난주까지 2주 연속 하락한 주로 마무리했던 다우존스가 오늘도 나홀로 약세를 넘나들었고 내스닥은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확실히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9개월 만에 3대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던 상승 모멘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은 장이 강하게 탄력받기에 다소 버거운 상태를 보였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연달아 발표될 8월 PPI와 CPI 지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이틀 연속 5개월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반면 금값은 온스당 3,64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미 기정사실화된 9월 금리 인하가 0.25%가 아닌 빅컷, 즉 0.5%포인트가 될 확률도 11.8%에 달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오늘도 금요일에 이어 4종목이나 약세를 보였지만 기술주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강세를 지켰습니다. 투자 심리 역시 조심스럽게 사자 쪽으로 기운 흐름을 나타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